여기 보시면 스스로 관로 있고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일과 인생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명언이 하나 있어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스피커 다 켜셔도 됩니다. 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화우링은 없을 겁니다. 스피커 다 생각하고 켰어요. 네? 생각이요. 생각, 생각, 음, 결정하고 또 선택, 선택할 줄 아는, 행동하고 행동할 줄 행동, 아는, 뭐 실천. 실천, 아유, 막 줄줄줄 나오네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요거는 뒤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에 뭐를 넣었는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슬로우 리딩과 참 맞는, 그 명언인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과 원리. 슬로우 리딩의 가장 기본은요, 자기주도고요. 자기주도에서 우리가 가르침의 종말이나 그리고 이제 이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력자냐, 협력자냐,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과 원리. 이게 근현대 5대 철학과 연계가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브루터와 슬로우 리딩이 연계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많은 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하셔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내가 왜 교육에 관심이 있고, 내가 경제 교육을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하브루타 교육, 슬로우 리딩 교육을 하든 토론과 관련된 교육을 하든 그런 어떤 철학과 비전이 없으면 나중에 지치고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결국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부분, 다양한 것들이 자신의 어떤 힘에 에너지를 갉아먹거나 뒤에서 붙잡아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목차는 자기의 개념, 주도의 개념, 학습의 개념, 선택을 위한 질문하는 방법, 어,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학습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고 이 5개의 과정에서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뭘 통해서 모르면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 제가 14년째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고 만드는 체계화시킨 학습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재 양성의 가장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보통 이제 제가 인생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현실 점검이에요. 제가 상급할 때 하브루타 2급 과정에서도 있었고 가족 하브루타든 어디든 할 때 꼭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자기 인생의 어떤 만족도, 효능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고요. 다들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015년도 교육과정 개정에서 이제 이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제가 미래교육 2030은 추후에 업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래서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인문사회 쭉 해서 특히 이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특히 함께 배우는 공통 과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국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어가 왜 하냐면, 이제 우리는 논리, 특히 어떤 개념, 특히 이제 국어는 개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단어들은 다 개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국어 사전에 있는 그 단어의 뜻을 다 알아야 확실한 어휘력이 뛰어나야 우리는 토론도 잘하고 설득도 잘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는 언어이고 언어는 바로 국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그 모든 과목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통합적 사고 능력이라는 거는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잘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도 국어가 기본 바탕으로 돼야만 충분히, 쉽게 말하면 과학이든 수학이든 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특히 우리의 수학을 제가 조금씩 봐주면 와 정말 어려워요. 내가 다시
초딩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라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이제 글로 써야 되고 풀이를 써야 되고 과정을 써야 되고 쉽게 말하면 PBL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가 다 이해하고 그걸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특히 이제 2015년 교육 과정이 과정 개발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유학기제나 이런 것들이 다 PBL이나 구성주의 교육 철학 특히 이제 진보주의 교육 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꿈과 끼, 이 꿈과 끼라는 단어를 안 쓴 지자체가 없었어요. 꿈과 끼라는 단어를 쓰다가 이제 또 막 사라지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4년, 5년을 안 가요. 정권 바뀌면 새로운 비전, 새로운 뭔가를 가지고 자꾸 뭔가를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냄비건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냐면 실적도 냄비건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 교육자나 우리 부모님이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 꿈과 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꿈과 끼 하면서 모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악기를 하나씩 다 했어요. 특히 이때 이후로 하여튼 이런 단위로 했었고 특히 이제 자유학기제 여러분은 자유학기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와 마이크를 다 끄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학년이라서 아직 입학을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그렇죠. 중학교 저는 자유학기제가 아직 자리 잡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유럽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교육복지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애프터스쿨이라든지 방과후 수업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아직도 미약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체험 중심의 이렇게 냅킨 아트라든지 꽃꽂이라든지 뭐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유럽의 애프터스쿨은 한 3-4시간씩 해요. 거기서 뭘 하냐면 목공을 하든 처음부터 자기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철저하게 수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PBL과 관련된 책도요 사보시면 저도 한 4권 정도 사서 논문 쓴다고 한번 읽어는 봤는데 이 PBL이라는 책도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다는 아니라도 한 권 정도는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게 2015년부터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활성화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 과정을 말해. 그래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데세코 프로젝트입니다. 데세코 프로젝트고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감축.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해서 초등학교는 아예 평가 안 하죠, 그죠? 평가 안 하는 이유가 성적 중심의 서열 중심의 학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서열 중심으로 안 하니까 부모들이 더 불안해서 뭘 해요? 과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육 목표가 뭘까요? 교육 목표. 교육 목표가 뭘까요? 교육의 자기주도 목표. 학습인가요? 결국에 이제 여기서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창의 인재 교육입니다.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뭐가 자꾸 부족하다 그래요? 창의성. 창의성이 부족하다. 창의성. 계속 창의성. 창의성은 어떤 교육에서 다 망가졌다 그래요? 남정호 선생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암기주의. 예, 암기식 주입식 교육. 그냥 받아만 먹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만 먹는 그런 어떤 주입식 교육 때문에 창의성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창의 인재 교육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14, 15년도에 이런 어떤 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딜레마 교구 가지고 지자체하고 특히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삶이란 삶은 뭐요? 계란이다.
계란이다. 그렇죠.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뭐 이러면 끝도 없죠. 이걸 이제 딜레마라 그래요. 사람들은 항상 딜레마에 빠져요. 이게 이제 선택의 기로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그러고 어제 그 이승기하고 나와가지고 뭐 주사부일체인가 그게 나오는데 카이스트의 뇌과학 전문 그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건데요. 와, 책이 3만 권 집에 완전히 막 집이 이 일반 서점보다 한 5배는 더 커요. 거기 이제서 하는데 그 사람이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전문인데 결국에는 이제 뇌를 알면 아이들이 공부나 창의성이나 뭐 이런 게 공부를 잘하게 된다, 뭐 똑똑해진다, 천재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뇌를 MRI를 찍으면 뇌의 어떤 주름이라든지 어떤 뇌의 부피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은 창의성이나 뭐 암기나 뭐 이런 것들이 논리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주도학습에서 자기의 개념, 삶은 계란이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삶은 자유의지에서 이게 자유의지라는 건 선택의 의지거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의 보장, 쉽게 말하면 이리저리 이사 다녀도 되는 거.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죠. 그래서 신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선을 해도 되고 악을 행해도 되고 뭐 이런 개념인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선택한 나의 삶 50개 만들어 보기. 그래서 질문 만들기, 질문을 통해서 우리 호기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이 다시 질문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질문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 더 깊이 있는 학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로 선택한 나의 삶을 50개 다 못 해보고 각자가 한번 하나씩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준쌤부터. 인생에서 나의 자유의지로, 내 스스로 의지로 선택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걱정하고 많이 했지만 밀고 나가서 내가 선택했던 자유의지가 있었고, 우리 영준생님은? 네, 저도 뭐 회사 3번 그만두고 뭐 다른 직업을 선택했던 게 저의 자유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 자, 생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일을 완전 그러니까 그 전의 일이랑 지금 하는 일이랑 완전 다른 일을 하게 터닝 포인트가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순주생님. 예, 흥미로운 게 생기면 해본다. 그래서 저도 직업을 좀 많이 바꿨고요. 예, 자격증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한 번씩 따서 일을 해보고, 이게 내게 맞나 해보다가 뭐 그래가지고 많이 바꿨는데, 예, 그게 다 내 자유 의지에서 시작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남정호 생님은? 저는 지금 이제 이 질문을 딱 들으니까 지금까지 나의 의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진짜 막 그 환경에 따라서 주위 사람이나 뭐 이래 뭐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지금 계신 우리 생각한 사모님을 선택하실 때 자유의지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자유의지 아니었어요? 아니 그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런가요? 아 진짜 좀 알겠습니다. 쇼크네요. 쇼크. 이 질문을 답하는 게 없으니까. 하여튼 저도 우리 집사람 자유의지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어거지로 제 강요에 의해서 선택했지 싶보다. 우리 원진생님은 어떤 자유의지로 선택해 보는 게 있는지. 전 결혼? 네. 네. 그렇죠. 하긴 뭐 부군님께서 너무 똑똑하시고 잘생기시고 핸섬해서 자유의지로 하신 것 같고, 우리 남 회장님은?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내 자유의지로 어릴 때부터 학교 선택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전 자유의지로 했는데 반대로 요즘 와서 모든 게 내 의지대로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생겨갖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끌어줬으면 하는 게 요즘의 마음이랍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가 더 강한 것 같고 나이가 먹으면 예. 그럴수록 저도 요즘 가끔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불안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한참 제 사업하고 막 돈벌이 박을 때는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주변에서 뭐라 해도 막 해붙는데 요즘은 조금은 더 주변에 생각들을 많이.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지만 자유의지라는 건 그냥 자유의지가 아니고요. 조력을 많이 받는 자유의지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과 어떤 경험들을 책이나 정보들을 쉽게 말하면 요즘 IT잖아요. 정보 통신의 어떤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수합해서 자기가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 인간의 존중.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은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게 당신의 자녀는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막내가 이제 4학년 됐지만 계속 우리 아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도 이제 유학 가기로 완벽하게 이제 픽스한 이유도 겨울 방학 때 항상 이제 이야기해보고 뭐가 좋을지 지도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확정을 지었고 삼성재단에서 유학 가는데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대요. 처음에는 뭐 걱정도 하고 뭐 돈 걱정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삼성재단에서 유학 가는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거의 생활비하고 다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거 아니라도 지 의지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또 하니까 또 길도 생기는 것 같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서류 쓴다고 지금 또 자기도 자기 계획서 쓴다고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길도 생기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이 왜 중요하죠? 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 이름을 모르겠어요.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은 뇌라는 거는 어떤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선택이다. 근데 그 선택은 많은 독서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선택해서 선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정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정보도 좋은 정보가 있어야 우리는 선택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수도 없이 선택하셨죠?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뭔가? 잘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자, 이 PPT는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도 한번 해보시고 정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자유로운가? 우리의 삶은 선택은 자유롭진 않습니다. 제가요 완벽한 자유의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돈, 시간, 가족, 관계, 완벽한 자유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자유는 없는 것 같고 뭐든지 걸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런 것들도 하여튼 선택은 자유로운가라고 해서 가치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선택은요 자기가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가치는 어떻게 둘 것인가? 내가 여기 수업을 듣는 게 더 가치로운 일인가? 아니면 오늘 누군가를 만나러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다양한 어떤 선택의 기준은 있는데 가치가 내가 느끼는 가치, 건을 살지 언을 살지 부동산을 할지 주택을 살지 아파트를 살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치의 기준을 두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은 가치의 기준을 둔다. 이게 결국엔 이익이라는 거죠. 우리는 설득이라고 하는 수사학에서도 항상 우리는 뭘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만 뭘 한다고요? 선택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다 그 사람에게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뭘 하냐면 선택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공부든 학습이든 배움이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영업이든 홍보도 다 그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고매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영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자들의 공통점 영감인데, 이 영감은 다른 말로 하면 직감이라고 해요. 직감, 딱 보고 느꼈을 때 느끼는 거. 그게 이제 창의성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의 직감이나 영감이라고. 잡스가 이야기하는 것, 잡스의 가장 기본적인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직감이 1%인데요. 이 1%가 세계 최고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99%는 다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하고 막 노력해요. 근데 잡스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직감이라고 하는, 영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1% 정도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의 어떤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딨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열심히 사는 사람, 안 살아가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에디슨이나 뭐 성공한 사람들이 99%의 노력과 2%의 영감과 뭐 운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감도 중요한 것 같고요. 더 큰 성공이나 더 큰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영감도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생각의 힘, 노력 뭐 이렇게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노력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인내심. 인내심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인내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편하고 쉽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 우크라이나 대통령 있죠. 걔도 유대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대인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이라면서요. 예, 코미디 출신이고, 그래도 이제 뭐 학벌도 대단하고요. 코미디언이지만 학벌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유태인이고, 상당히 창의적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유태인인지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낯익하면서 막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고난의 노력이라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애들한테도 인내심을 갖기를 이제 많이 바라고 저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델 컴퓨터라든지 뭐 레디 페이지라든지 이런 다 영감과 직감과 그리고 생각의 힘, 결국엔 질문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죠. 이 사람들, 근데 모든 성공의 베이스는 뭐죠? 노력 없이는 끝입니다. 생각하고 영감만 있어갖고는 헛방이고 노력입니다. 저도 지금도 새벽 2시, 3시까지 합니다. 교재 만들고 거의 이제 7, 8% 완성을 했는데요. 곧 이제 제본 넘기면 되는데, 결국엔 노력입니다. 노력이 없이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근데 퍼포시시에 올라갔던 이 친구 이름이 뭐더라? 오랜만에 해서 모르겠는데 결국엔 감옥 갔죠. 네. 이름이 모르겠다. 아이씨. CEO 이즈 오프 블로드인가? 뭐라고 사기를 쳤냐면 붙이는 그 밴드 하나에 그 자기로 돼 있는 뭐 이렇게 반도체로 돼 있는 그 하나만 붙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피부에 피를 조금 흡수를 해서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정보들을 다 이렇게 수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사기를 쳐갖고 엄청나게 돈을 했던 그 나이가 뭐 한 20대 후반, 중후반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가 있어요. 하여튼 역을 중에 역을이었는데 2015년 당시, 16년 당시에 엄청나게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뉴스를 한번 제가 누군지 한번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입니다. 맞아요. 엘리자베스 홈즈. 어디에 있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왜 그 알고 여자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로 아, 맞아요. 유명했잖아요. 엘리자베스 홈스인데 어마어마한 힐의 사기극을 하면서 근데 그게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바람도 있었지만 결국엔 사기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죠. 모티브라고 하는데 모티베이션, 자가 발전이기도 하고 에디슨에 보면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고 그리고 노력이고 그 다음에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습자들이든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기본으로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동기다. 동기 없이 뭐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니 됐나 됐다라고 합의가 되고 그게 이제 우리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엄청난 동기부여를 합니다. 지금도 그 동기부여는 꿈이기도 하고요. 상상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이 동기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영업도 하고 문경도 가고 봉화도 가고 울진도 가고 울진 갔다 봉화 갔다 문경 갔다 경주 왔다 뭐 2박 3일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동기다. 그 동기는 어디서 그 받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자서전을 왜 읽히죠? 특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그 전기 이런 것들을 읽히는 이유는요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입니다. 동기 모티브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우리 하브르타 상급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보고 막 읽으라 하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뭔지도 막 알아보라고 했던 어머니께서는 뭐라고요? 기억나시나요? 나를 믿어주셨다? 그렇죠. 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의 동기부여. 어머니께서 시작.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는 나를 를 만드셨다. 만드셨다. 어머니께서는 어머니께서는 진실하셨고 진실하셨고 나를 를 믿어주셨다. 믿어주셨다. 덕분에 덕분에 나는 내가 뭔가를 뭔가를 해낼 해낼 수 수 있다는 있다는 느낌을 느낌을 가졌고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실망시켜드리지 생각했다.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에디슨이 가장 강력한 동기는요.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어떤 사랑? 진실되게 믿어주는 사랑. 이걸 전체로 다 한 단어로 항상 제가 상금하면 한 단어로 뜻할 수 있는 단어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단어를 키워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실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기부여를 가졌고 특히 어머니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 실행력.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것, 특히 이제 유학자들 중에서도 실정주의, 실용주의 다 이게 기본이 뭐냐면 실제로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실행력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뭐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실행 능력을 여러분들로 갖추고 그냥 밀어붙이는 뗀 것 같은. 특히 이 실행력의 대가는 누구였어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책임자 해봤어라고 하는 명언을 누가 이야기했죠? 정주영 선생님. 정봉주가 아니고 정주영이죠. 정주영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이 혀가 좀 짧아서 맞죠? 책임자가 아니고 책임자. 해보기나 해봤어? 이렇게 해보긴 해봤어. 해봤어라고 하는 이 말로 엄청난 전 국민들에게 실행력에 대한 해보고 말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백사장 찍어갖고 돈 빌려오고 외자 유치하고 정부에게 이야기해갖고 지금의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와 뭐 어마어마한 현대병원 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관광 뭐 이런 것들. 결국엔 그런 동기. 그러고 정주영이도 가출 안 했으면 소 한 마리 꺼집고 가출 안 했으면 그런 동기도 없었을 겁니다. 엄마한테 죄 지은 걸 갚으려고 더 열심히 했지 않겠는가 하는 특히 실행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야기했죠. 내적 동기도 중요하고 외적 동기도 중요하다. 외적 동기는 우리가 제가 하고 있는 돈 있죠. 교실 속에 작은 경차하면서 주는 돈, 쿠폰, 점수, 포인트, 뭐 우린 스티커 주는 거 이런 거고, 내적 동기는 아까 말했던 사랑, 관심, 애정 표현들, 좋은 말들, 우리 딸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we can do it 하면서 막 아이고 막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하는 이런 어떤 말로서 이렇게 힘을 심어주는 내적 동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동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에 미쳐갖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정말 하잘 것 없는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교무실 신분 한번 시켜주고 그래서 그 동기로 인해 갖고 공부에 미치게 된, 지금까지 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신문에 기고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고 논구를 배열하고 하고 있는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게 바로 동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성공하고 우리 선생님 만나서, 사모님 만나서 또 밥도 싸드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네요. 동기. 그래서 동기부여,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이게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고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고 구성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호학습이고 협력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 이 지시나 강제가 아니라 성취, 내가 성취하는 것들, 보상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학습과제에 성취할 수 있는 유기체적 외부에서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느끼게 하는 그런 동기가 내적 동기고, 외적 동기, 외부에서 주는 외적 동기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상급할 때. 어떤 동기가 있었죠? 외적 동기에. 외적 동기? 기억나시나요? 저한테 상급 들으신 분 빨리 이야기해. 기억이 안 납니다. 긍정적 동기하고 부정적 동기가 있어요. 긍정적 동기는 칭찬이고요. 상을 주는 거고요. 상장 주는 거, 메달 주고, 뭐 쿠폰 주고, 도서 상품권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런 거고요. 부정적 동기는 뭐예요? 쪼지는 겁니다. 쪼지는 거. 매도 들고 벌 세우는 거. 체벌도 동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성적을 가지고 비교하고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뭐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대평가 있잖아요. 이 상대평가도 동기부여의 한 일종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너무 심하게 해서 문제죠, 대한민국은. 그래서 비교하는 거, 이것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뭘 시키게 하냐면, 특히 이 동기부여는 다른 걸로 하면, 특히 한국말로 하면 뭐죠? 기로 끝나요. 뭘 생기게 해요? 시기. 시기 실수도 있지만 시기보다 조금 더 교육적인 거. 7.8기 중에서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뭐가 생겨야 7.8기를 하고 있어요? 오기가 생겨요. 오기가. 저도 오기가 생겨갖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 복수, 우리 했죠? 수사하게 뭘 했어요? 복수는 즐겁고 행복한 거잖아요. 네, 그런 오기를 가지는 거예요. 오기를. 여러분도 오기를 가지세요. 특히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막 핀잔을 주기도 해요. 맨날 듣고 또 듣고 니는 공부만 하게 해서 돈 좀 벌어 와봐라 했고, 이런 것들도 다 오기입니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듣고 오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참 힘들 때 그럼 더 오기가 생겨갖고 막 그래 한번 보자 하면서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갖게 되는 욕구와 자극입니다. 물질적인 자극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동기부여, 결과 중심, 과정 중심이고 스티븐 코비 박사, 스테판 코비인가요? 스테판 코비 박사라고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성공 습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티븐 코비 박사,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 돌아가셨죠. 그러기라고 이 사람은 성공했을까요? 말아먹었을까요? 이 사람 뭐 사업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책은 이 책 썼을 땐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수천만 권이 팔. 성공했고 그러면은 사업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막판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하긴 한데 뭐 약간의 뭐 실패할 수 있죠. 대우의 뭐 그 누구죠? 김우중도 거의 잘 나가다가 실패도 하고 뭐 다 실패하고 하잖아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7가지 습관이 뭔가 공부하는 습관, 학습 습관이라고 했는데 제 논문에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습관을 가지면 습관은 뭐라고 그랬죠? 좋은 거라고 했죠. 수사학 때 기억나시죠? 습관은 어떻게 생겨요? 많이 해야 생기죠. 많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 전에 뭐가 있어야 있어요. 돼요? 힘들어야 오래 해요? 재밌어야 오래 해요? 재밌어요. 재밌어야 오래 재미가 해요. 있어요. 즐거워야 합니다. 독서도요. 독서도 똑같습니다. 흥미가 있고 재밌어야 됩니다. 책 속에서 막 뭔가 있으면 뒤에 게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막 뒤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돼야 책벌레가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돈벌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주도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에 대한 확립 후 행동을 해야 되고 경청을 잘하고 다음에 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상호 추구하는 게 있어야 되고 소중한 것부터 시너지를 활용, 심신단련. 그래서 요 7가지가 갖추면 성공한답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이분은 사업이 망했지만 7가지 습관이 어떤 건지 한번 책을 사서 보시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다 갖추면 성공한다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입니다. 배울 학자입니다. 그리고 연습이나 경험 결과 일어나는 행동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게 이제 배웠을 때 배우면 이렇게 되고 여기 습자가 무슨 습자라 그랬죠? 익힐습. 위에 기두자고 밑에는 백백자가 아니고 흰백자입니다. 100번을 날개짓 하는 게 아니라 날개가 하도 수천 수만 번을 해서 하얘지도록 날개짓을 해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이가 걷기 위해서 몇 번 넘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수천 수만 번 넘어진답니다. 하여튼 학습이고 교육이라는 거는 교는 매를 가지고 이게 이제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으로 이렇게 교자가 이렇게 요게 이제 매라고 한다. 요게 매랍니다. 요 위에 요 글자가 회초리를 들고 자식을 때려서 이제 가르친다.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때려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린다라고 해서 실제로 때렸습니다. 시샬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순주쌤 봤나요? 네. 네, 거기 보면 자기 다 큰 알을 때립니다. 때리는데 뭐라고 때리냐면요. 네가 잘 되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네를 때린다라고 하면서 때립니다. 자기 합리화하기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유대인들도 매를 많이 들었고요. 요즘은 이제 매를 들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럼 매를 안 듭니다. 매를 들면 아동폭력으로 우리처럼 붙잡혀 갑니다. 부모도 자식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유대인들도 많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허가받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폭력을 했었고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특히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출석부 가지고 막 세로로 때리고 막 분필 날리고 막 허벅지 때리고 막 발바닥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머리야 막 사정없이 때려보고 아유 겁나서 왜 그렇게 때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살벌했던 학교 현장이기도 한데 기를 6자 갓 태어난 아이를 살찌게 한다. 이게 이제 교육입니다. 매를 들어서 가르친다. 근데 잘못된 아이들은 매로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매 들면 큰일 납니다. 달래야지. 매를 들면 돼요. 매를 들고 한 대 때렸다 하면 바로 경찰서 신고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배웁니다. 매를 들어서 때리거나 폭력을 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136인가 뭐 그쪽에 전화로 신고하라고. 애들 전화번호도 잘 외우고 있어요. 잘 외우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한다요. 네, 바로 전화합니다. 그래서 절대 폭력해서 안 됩니다. 말로 망발하는 것도 언어 폭력이라 했었구만. 요즘은 애들이 아예
요즘 왜 우리 저거 했었죠? 그 토론대회 주제가 뭐였어요? 거창에. 뭐지? 거창이 아니고 그디고 촉법소년법 했잖아요. 요즘 막 TV에 난리돼요. 아. 막 영천. 나와가 영천. 영천이었나요? 영천. 그처럼 애들 다 알고 있거든요. 죄 저질러도 감옥 안 가고 사진을 저질러도 감옥 안 가고 막 그런 것들처럼 요즘 워낙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빠삭해갖고 이제 교육은 누구의 몫인가? 우리 상급할 때 했는데 뭐죠? 누구의 몫이죠? 완전 복습 모두의 잘하네. 몫이. 예,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교가 가르치는 아니라 마을 전체,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국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를 시키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죠. 자기주도 학습,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돼야 뭐가 돼요? 자기주도 학습이 됩니다. PBL, 다큐멘터리 PBL 다 보신 분? 손 드세요. 나는 못 봤어. 23부작 다 보셨나요? 거기에 보시면 결국에는 자기 주도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교수자의 개입이 어느 정도인가, 가르침의 종말을 실천하는가, 중립적인 교사, 학습자 중심의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주도 학습이 된다. 결국에 뭐냐면 교사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구성주의 교육 철학의 가장 기본이 이 개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가장 교수님. 중요하다. 예. 2분만 쉬면 안 될까요?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육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도 습관이 잘 들어야 된다. 어떻게 습관을 들이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흥미로워야 되는데 독서 습관도 똑같습니다. 유태인에서 이제 교육, 특히 이제 독서 교육의 대가인 분이 그 이스라엘 문화원에 와서 특강한 이 영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 다들 했던 말 뭐 비슷한 말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습관 들이기인데 그 습관을 어떻게 들일 것인가. 우리는 질리게 한다, 애들을. 독서도 질리게 하고 공부도 질리게 만든다.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거는 질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이제 우리 애들한테 최대한 질리지 않게 하려고 정말 마음 편하게 해주고 뭐 다독여주고 뭐 이렇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하면 뭐가 좋은지 지가 스스로 깨닫고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부모들은, 학교는,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에게 공부가 질리도록 만든다. 근데 공부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한다. 많은 사회와 부모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서 미래에 여러분은 좋은 직장을 꽃길만 걸을 구한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문화가 팽배해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거기에 편성해서 공부가 질리게 한다. 학원이든 뭐든 막 질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오랫동안 공부를 못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수포자도 금방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포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선행학습이 안 돼서 그래요. 선수학습.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선행학습, 3학년이 4학년 거 하고 4학년이 5학년 거 하고 중학교 2학년이 3학년 거, 고등학교 1학년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수행 과정을 하기 위해서 앞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학습 능력들을 다 갖추었을 때 지금 미분적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게 안 되는데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초라고 하는 거죠. 밑에 뭐 기초는 하나만 세워놓고 위에다가 막 63빌딩을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안 된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 시점에서 갖추어야 되는 모든 학습적인 능력들이,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걸 못 갖췄을 때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못 따라가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어떤 교육이라고 했어요? 함께 가는 교육이에요? 버리는 교육이에요? 버리는 교육. 버리는 교육이에요. 못 시끄러워요. 따라오면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유대인들은 어땠다 했어요? 다 데리고 가요. 다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무슨 공부를 시켰다고요,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 네, 나머지 공부를 시켰다고요. 기억하십니까?
두 분은 네. 이스라엘 나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 이스라엘 도서관에 가봤었잖아요. 나머지 네. 공부시킨다고 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버리지 않고 함께 하는 교육입니다. 울산교육청하고요. 그 어디더라? 어느 교육청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요. 한 명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근데 말로만 포기하지 않는 교육인데 다 포기하고 갑니다 그냥. 나머지는 다 집에서 부모들이 책임지고 자녀 교육을 시키라는 건데,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교육, 버리지 않는 교육, 끝까지 함께 가는데 이런 나머지 교육, 진도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그래서 슬로우 리딩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함께 가는 교육입니다. 함께 한 명도 버리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죠. 하브루타도 그 개념이 도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참여하는 참여 여부에 따라서 목표 설정 및 교육 프로그램 선정과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서 다양한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국엔 평가에 따라서 교육 과정도 다 바뀌고 또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입시는요, 어떻게 한다 했어요? 3번 시험 쳐서 두 번 세 시험. 번 치죠. 3번 치요. 아, 3번. 그러고 2학년 때 쳐보고 또 안 되면 뭐 그러고 모든 과목을 한 번에 다 치는 게 아니라 2학년 때는 역사 과목을 친다 그랬어요. 역사 과목을 쳐서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치고 3학년 때 한 번 더 치고 막 그렇게 해요. 시험 치는데 막 감기 몸살이에요. 인정해 줍니다. 다음에 치라 합니다.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그때 한번 했었죠. 수능 첫 해는 네. 어땠어요? 수능 몇 번 칠 수 있었어요? 2번. 2번 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교육 엄마들이 난리 났어요. 뭐 공정성, 형평성에 뭐 맞니 안 맞니 하면서 결국에는 수능이 1년에 2번이 한 아니라 번. 한 번으로 바뀐 한 거예요. 번으로.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변별성, 변별력 때문에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슬로우 리딩입니다. 슬로우 리딩의 가장 기본은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겁니다.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게. 하기 싫을지 불여로워라 해서 공자님 말씀하셨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까 어찌하니 행복한가, 어찌하니 좋은가 라고 했습니다. 배움이 꿀처럼 달고 맛있어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교육 철학이나 그리고 우리 동양 사상의 교육 철학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설득을 시킬 때 유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그래서 인도의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이 제대로도 석박사도 아닌데 교육 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하여튼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자에게 주는 상인데 놀이 교육이라고 하는, 놀이 학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에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수십 년간 놀이 교육으로 통해서 교육 대상, 교육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다는데 결국에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야 학습이 오래오래 갑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그리고 스스로 읽다, 오감으로 읽다, 생각의 문을 열다. 동기부여는 제가 붙인 거고요. 이 동기부여가 뭐가 있냐면 스스로 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오감으로 읽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문까지 엽니다. 이 생각의 문을 열다가 하브루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브루타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면 슬로우 리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읽다, 그 다음에 오감으로 읽다, 오감으로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경험해서 만져보고 체험하고 온기를 느끼고 촉감을 느끼고 향기를 맡고 맛도 보고 다 오감으로 읽고 그 다음에 생각의 문을 열다.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모르니 맞니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읽고 오감으로 읽고 생각의 문을 열고 이게 이제 슬로우 리딩의 세 가지의 기본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슬로우 리딩을 통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의 미션들입니다. 소리내서 책 읽기, 음독이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개념 정의하기, 사전 찾기, 사전 놀이하기, 정리된 단어 짧은 걸 걸찍기 하기, 질문 만들어 보기, 이야기 속의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기, 그 다음에 책 속에 배경이 된 곳 탐방해보기, 직접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의성에 살 때는 제가 애들 데리고요 안동으로
권정 선생님 몽신이 마을도 가보고요. 빌뱅이 언덕도 가보고요. 권정 선생 문학관도 가보고요. 버스 저 차 대절해가 다 갔다 왔어요.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거기 가서 이제 냉이꽃 자복자복하게 피운 것도 봤고요. 냉이꽃하고 비슷하게 생긴 꽃이 뭐라고 그랬죠? 예, 예. 제가 묻는 거는 모를 때 모를 때도 있습니다. 냉이꽃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꽃이 노래요. 꽃다지. 꽃다지. 그러니까 꽃다지. 냉이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한번 실습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가는 내용을 더 많이 그리고 깊이 학습하기, 필립 아카데미 하크니스 테이블 방식으로 토론해보기, 찬반 정해서 이렇게 6대6 아니면 4대4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집단 토론해보는 겁니다. 이 필립 아카데미 하크니스 테이블 방식은요, 세인트 존슨 대학에서 하고 있는 책 100권 읽은 이제 졸업하는 거기서 토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인트 존슨 대학 명문 중에 명문이죠. 필립 아카데미는 걔 누구죠?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도 필립 아카데미 나왔어요. 여기서 하크니스 테이블 방식으로 학습하네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발표를 통해서 말하기 능력하기, 말하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이야기했던 하브루타, 그리고 수사학, 슬로우 리딩 다 여기에 이제 연관되는 학습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발표합니다. 무조건 나와서 발표합니다. 그럼 누가 편하냐면 교사가 편합니다. 지금처럼 나 힘들지 않습니다. 목도 아프지도 않고 막. 그래서 하백지의 토론대회 준비하기, 토론 선수반 이런 거. 토론 선수반에서 남 선생님 강의도 해보셨지만 실제적으로 논거를 발견하고 찾아서 자기가 찾은 걸 누구한테 설명해보고 그 설명했는 걸 또 이야기해보고 발표해보고 막 자기가 주정도 해보고 거기에 반론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토론대회 선수반 이런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끈을 읽기의 중요성 알기, 그리고 이제 어휘고 말하기의 가장 기본에서 또 끈을 읽기, 띄워 읽기 이렇게, 그리고 호흡하기, 그리고 어려운 단어 개념 기록하기, 문단을 이용하여 만화 그리기, 그리고 시대적 배경 알아보기, 작가에 대해 알아보기, 연대표 이런 것들입니다. 작가의 연대표, 나의 연대표, 우리 부모의 연대표, 연대표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인생 스토리를 알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1:1 하브루타 해보기. 이때는 헤브루타로 했습니다. 제 석사 논문도 헤브루타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될 때는 헤브루타로 소개됐습니다. 전성수 교수 처음 만났을 때도 서로 헤브루타라고 했어요. 하브루타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15년도부터 갑자기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대학을 가는가 해서 하브루타가 책 속에 소개된 풍경 그림으로 그려보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 친구들에게 가르쳐보고, 이게 티칭어들이고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을 사는 힘, 정보의 단순한 암기를 벗어나고 스스로 읽고 오감으로 읽고 생각의 문호를 통해서 관찰하는 힘, 그리고 질문의 힘, 생각의 힘, 다름의 힘. 다름이 있어야 협력이 됩니다. 다름을 인정을 해주고, 이게 되지 않으면 협력이 되지도 않고, 혼자만의, 우리 사회는 이제는 혼자 가는 사회는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조력과 지적인 능력이든 정보든 이런 것들을 나의 걸로 만들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이죠. 질문, 관찰, 직관 이런 것들이고, 강요에 의한 학습에서 벗어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배움의 시작은 국어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소통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건 다 언어로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어휘력이 좋아야 설명을 잘하고 잘할 수가 있고, 우리는 생각의 힘이 필요하다.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호기심에서 시작했고, 다음에 뭐요? 호기심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질문이 생기죠. 질문이 생기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때 이야기하는 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사고의 충돌이 일어나죠. 사고의 재구성. 그래서 천천히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생각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는 속도, 암기, 빨리빨리 공부하고 배워서
이렇게 시험 치고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학습에서 벗어나서, 저는 우리도 이제 다시 학교라고 하는 다큐 본 사람, 뭐 이 다시 정도 학교. 공부했으면 다큐 다 봐야지. 네. 시험 다큐도 단톡만 다 보고 들을게요. 음. 시험도 다 보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그리고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 반하는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니까 다시 학교라는 다큐멘터리도 꼭 보시고, 시험 왜 우리는 대학을 가는가 다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슬로우 리딩도 네. 보시고, 아이들의 사생활, 초등 성장 보고서 이런 거 다 보시고, 제가 다 드렸지 싶은데, 자,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누구죠? 네. 버겟, 버겟. 폴 버겟이라고 하는 버겟. 사람이 폴 했다는 버겟. 말인데, 처음 폴 들어봤는데. 버겟인가? 하여튼 폴. 어렵죠, 버겟. 영어. 이 사람 뭐 생각- 하는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교육자입니다. 철학자죠. 교육자. 교육자인데, 버겟.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말해요, 행동하고 말해요.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말 물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사는 대로 생각해요? 우리는 대부분 사는 대로 행동하고 사는 대로. 생각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하죠. 3, 4, 1은 네. 말할 때도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고, 특히 행동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 없는 게 인간이라고 우르모아가 참 많이 했어요. 저보고. 제가 상급할 때도 항상 이야기했듯이 생각 없는 게 인간이가 하면서 생각 좀 해라 하면서 우르모아 맨날 뭐라 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질문과 호기심에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뭐 혼자만의 하브루타도 하지만 혼자만의 생각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하브루타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포용력이고 협력이고 내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성공하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근데 너무 생각 많이 해도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처럼 쉴 때는 확실히 쉬어주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열심히 확실하게 일하고 확실하게 한번 쉬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교수님, 네, 마지막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딱 들으니까, 요렇게 실천하면은 자기 주도적인 자기의 삶을 살 것 같다 하는 그거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갖고 제가 네.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좋은 설명이십니다. 네. 좋아요.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 멋지신 분이 저희 신랑이십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계시는 분은 저희 형님이십니다. 우리 가족끼리 다 해먹습니다. 좋습니다. 가족 하브루타. 우리 가족들 하브루타하고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고부간에 갈등도 없답니다. 네. 갈등은 있습니다. 갈등이 숨기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일과 인생을 장악할 수 있다. 생각입니다. 생각. 제가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슬로우 리딩에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의 시작은 국어에서 슬로우 리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학습의 시작은 국어에서 개념 정리, 국어의 생각, 국어로 생각 힘 키우기, 논리적인 사고. 이 책 기억나시나요? 저 이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사실 그거로? 공유 안 된 것 같습니다. 책이 아, 책이 어떤 책인지. 공유가 안 됐어요. 네, 공유 안 공유가. 됐어요. 네, 이제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제 보입니다. 네, 네. 영희야 가자, 순이야 안녕, 뭐 철이 안녕, 뭐 이렇게. 쌤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 책이죠? 아, 요즘 이제 국어? 선생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네. 쓴다고 제대로 구글을 안 쓰고 하이롱, 쌤, 하이롱? 하이롱 막 하고. 하이롱? 네, 쉽게 말하면 우리 카톡에 출력용으로. 톡에서 쓰는 단어들 이렇게 한다고요. 반가, 반가. 반가 반가 이렇게. 영희야 안녕, 철수야 안녕 이렇게. 영희야 가자, 순이야 가자 이렇게 아니고 그런 세대 아닌가요? 아, 남쌤하고 남쌤 두 분 다 그렇게 이렇게 안 배웠나 우리? 영희야 안녕, 철수야 안녕 이런 종이에 안녕.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요거 회색 좀- 종이에 흑백으로 기억 안 나시나요? 국어책? 아, 기억나요. 바둑이야 안녕 뭐 이렇게. 음. 아, 근데 요새 막 애들 그 줄임말 쓰고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데 그게 좋은 현상인지 악영향이 저간 건지 장단점은 있어요. 뭐 시대에 따라서 저 가긴 가는데 모두가 좋고 모두가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모티콘도 보면요, 너무 뭐 나쁘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거기에 담긴 뜻, 그 사람에게 전달 의미는 있는 거니까. 이모티콘이든 줄임말이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잘 자리 잡고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다는 아니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력이라든지 국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깊이 있게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고 슬로우 리딩도 필요하고 독서도 필요하고 논술도 필요하고 스피치도 필요하고 소통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언어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이는 음성 문자 따위를 이야기해요. 이게 언어예요.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의사 전달 수단이라고 합니다. 언어가. 그리고 또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는 사회적 관습적인 체계다. 그래서 지역 사회마다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글자도 다르고 이런 체계가 다 다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언어의 중요성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언어는 서로의 생각, 인간이 언어부터 나온 게 아니고 생각부터 먼저 나왔겠죠. 생각이 나왔고 그걸 전달하기 위한 언어가 나왔고 그 언어 이전에 바디 랭귀지가 나왔고 랭귀지 언어, 그 다음에 소리가 나왔을 거고 소리가 나와서 이게 체계화되면서 뭐 문자가 되고 뭐 이렇게 책이 쭉쭉쭉쭉 발달했지 않겠나. 그래서 언어가 없으면 특히 헬린 켈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언어의 개념이 의사 전달 능력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설레반 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의사 전달 능력이 생긴 거죠. 수화도 하고 종이에서는 글자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헬린 켈러가 박사도 하고 헬린 켈러를 통해서 영화도 4편이나 만들어지고 책도 쓰고 막 대학 교수도 하고 박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역사가 있죠. 국어 사전적 의미 명사고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 이게 국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언어 한국어를 우리 사람이 이르는 말 한국어. 일반적인 국어의 뜻 위에서 말하는 국가의 뜻이요. 둘째는 우리나라적 국어의 적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피커 좀 꺼야겠다. 오랜만에 또 막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창 예, 수업을 우리 제안 드립니다. 네. 교수님 목이 아프시니까 요 우리 나머지 분들한테 요거 하나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일반적인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6, 8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은 속전속결반이라서 4주만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는 1급하고 슬로우 리딩하고 심판하고 3개를 다 거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여기 4주만 할 겁니다. 4주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으로 한번 다 만나서 실제적인 실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어의 뜻은 위에 말한 것처럼 국가의 뜻이고 둘째는 우리나라는 즉 한국어의 뜻이다. 둘째의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 우리는 한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는 습관에 있을 때 보면 thinking이라고 하는 리얼 리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텍스트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독서가 중요한 건 이유는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된대요.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텍스트 이꼴 싱킹은 실제로 리얼한 생각이다. 이제 메타인지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뭐 15년도에 제가 이걸 PPT를 만들었으니까 특정 사물 사건이나 상징 대상들을 공통된 속성들을 추상화하여 종합화하고 보편화, 관념, 개념, 구체화, 개념.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가 중요하고 사전 찾기가 중요하고 어렸을 때 사전 찾기를 많이 한 친구들이 개념이 좋고 나중에 논술을 하든 뭘 하든 설명을 하든 티칭을 하든 설득을 시키든 수사하게도 그만큼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념 정의, 구체적인 개념, 대상의 물리적 속성에 따른 구별할 수 있는 개념, 추상적인 개념, 관찰될 수 없는 현상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 공통적인 속성을 정의함으로써 구별하는 개념. 그래서 개념 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 사전도 책, 그래서 책 많이 읽는 애들이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 국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메타인지적 지식. 나중에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 슬로우 리딩을 보시면 슬로우 리딩은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슬로우 리딩을 보시고 보면 거기에서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성장했는데 거기 보면 뒤에도 하겠지만 국어를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우리 셋째 딸도 국어가 너무 힘들다고 눈물까지 질질 짜고 그랬습니다. 국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이 메타인지적 지식은 뭐냐면요. 생각한 걸 다음에 뭐예요? 리얼 리딩 진짜로 제대로 보고 읽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말로 내뱉어야 돼요. 말로 하는 걸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메타 레코그니션인지 모르겠 네이션인가 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 메타 플러스 뭐요? 리코니션인가요? cognitive 어? knowledge. 다시 읽어보세요. 메타코그니티브 knowledge 이렇게 되는 거. 아니요. 그 밑에 거요. 메타 리코디 코그네이티브 리코딩션 메타 리코디션 리코디션이에요? 리코디션 리코그니션 리코그니션 네.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일까요? 초인지 상위인지 인지 플러스 메타니까 초인지 뭐 합성어인데 상위인지 인지 위에 있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지 위에 있는 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메타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알고 있음을 알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걸 요약해 놓은 건데 미국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해서 메타인지 용어가 부여됐다. 1979년도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이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서울의 메타인지 학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뭐 메타인지 학원이라고 많이 뜨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개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념 정의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개념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국어를 통해서 말하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읽기인데 소리 내서 읽기. 듣기는 잘해요. 듣기는 잘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읽기, 소리 내서 읽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쓰기.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쓰기고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말하기고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소리 내서 읽기고요. 이해됩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듣기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1단계 말하기, 그 다음에 언어 숙달, 그 다음에 역사적 접근, 4단계 언어 하나를 뽑아서 철저히 공부하기, 깊이 있는 학문, 넓고 깊이 있게. 이게 바로 슬로우 리딩의 기본법입니다. 사전, 문서, 문법서, 뭐 좋은 작품 따위를 잘 활용하여 어휘 문법을 철저하게 익히는 거. 그 다음에 언어의 숙달, 원전 언어를 쓰는 선생님 문장들을 빨리 읽는 것. 이제 슬로우 리딩이 대수는 아니고요. 속독도 중요합니다. 제가 광주 교대에서 이렇게 제가
5년, 16년 동안가 1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하고 또 광주 교대의 교사들 하고요. 전국에 그, 그 무슨 학교더라? 그 하여튼 학교가 있어요. 하여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인 학회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교사들 대상으로, 박사들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슬로우 리딩 했는데, 거기 광주 교대 교수 한 분이 이제 국어학과인데 속독 전문가였어요. 속독 전문가였는데, 제가 이제 기조 연설 마치고 강의 마치고 난 뒤에 막 반론을 하는데 막 난리가 났었어요. 원래 기조 연설하면 그게 반론 잘 안 하는데 속독이 중요하다면서. 저도 속독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살아남으려면 75%는 속독하고요. 25%는 슬로우 리딩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슬로우 리딩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는 슬로우 리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중학교 가면 속독 중심으로 거의 이 패턴을 넘겨서 7, 80%를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나 고등학교에서 이제 가게 되면 속독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속독을 하지 않으면 뭘 못하냐면 수능을 칠 수가 없어요. 양을 칠수. 예, 수능을 못 쳐요. 예, 그 시간 내에 뭔가를 지문을 읽고 빨리빨리 뭔가를 할 수 힘들기 때문에. 근데 속독을 잘하는 애들은요, 슬로우 리딩을 잘하는 애들이 속독을 잘해요. 나중에 해보면. 왜 그러냐면 슬로우 리딩 할 때 뭘 하냐면 어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속독이 안 되는 애들은 어휘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속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슬로우 리딩은요, 숲을 보는 그 안에 나무와 가지와 풀, 돌을 보는 거고요. 이게 슬로우 리딩이고요. 숲을 보는 거는요, 속독입니다. 전체를 보는 거, 깊이 있게 보는 거. 그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론 작업. 계속 이야기하는데 개론, 어휘력입니다. 개론 작업은 꼭 필요하고, 작은 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공부를 위한 기초 지식의 정리와 기록이다. 이게 뭐냐면 미시적 공부법입니다. 미시 연구. 하나하나를 이제 따져서 그걸 보고 전체를 보는. 쉽게 말하면 나무와 풀과 꽃이나 돌이나 흙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숲을 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걸 보는 미시적 학습에서 거시적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접근법이 있고요. 그 시대적 역사의 목표로 철학, 그 시대의 작품을 번역하기로 읽기, 다양한 학습법이 있어요. 시대나 동시대나 저자들의 번역으로 읽고, 작품 선별 강독, 여기서 글자 뜻보다 중요한 해석 기술, 쉽게 말하면 토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브르타든 슬로우 리딩이든 거기서는 무조건 토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토론이 들어가지 않으면 편협한 지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모토 다케시도 이 토론 수업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아이들하고 생각 나누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느 하나를 뽑아서 철저히 공부하는 거, 깊이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숙제를 줍니다. 슬로우 리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거꾸로 교실이든 숙제를 많이 냅니다. 하브르타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숙제가 많습니다. 대신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적다라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점심 먹고 한두 시면 다 집에 갑니다고 했죠. 이해됩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 평일 갔었는데 2시쯤인가 3시쯤 되니까 고등학생이 집에 간다고 짐 싸들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깊이 있는 거, 미션을 줘서 나중에 슬로우 리딩 다큐를 보시면 압니다. 거기서 일제감정기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역할을 분담을 해서 각자 조사를 해와갖고 팀들이 조사를 하고 각각 맡은 부분들을 조사해서 팀별로 나와서 발표하고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작품, 원전 이런 거 번역해서 다시 읽고 철저히 파헤치는 거, 한 책을. 그래서 제가 슬로우 리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들은 사람. 책 한 권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의사처럼. 의사 중에 의과대에서 무슨 과? 순주쌤 말했는데. 해부. 네, 해부학과. 인체를 해부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철저하게 해부해 가면서 보는 게 바로 슬로우 리딩이다. 그래서 책 한 권으로 몇 년 본다고요? 3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슬로우 리딩 책을 선정할 때 어떤 책을 선정해야 될까요? 무슨 소설? 손주쌤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장편 소설. 장편 소설. 단편. 좋긴 좋은데, 장편 소설도 좋긴 좋은데, 단편 너무 소설? 단편 소설도 좋은데,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성소를 말해요. 아, 성장 소설. 네, 성장 소설. 성장 소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나도 성장 소설이고요. 몽실 언니도 성장 소설입니다. 역사적,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로 하면 통해서 역사도 배우고 생물, 화학, 물리, 지리, 과학 다 배웁니다. 그래서 특히 책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라 했는데 그것의 뜻과 거기서 등장인물들의 마음, 시대적 어떤 이렇게 아픔들, 마음 읽기도 다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몽실 언니에서 뭐 절름발이 찐발이 절름발이 찐발이라고 몽실이가 장애인이 돼요. 새엄마, 저엄마하고 저아버지하고 싸우다가 새아버지하고 싸우다가 몽실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도 못 가고 3일 내내 끙끙 앓고 그래가 다리가 잘못 붙어서 절름발이가 돼요. 거기서 아이들이 놀리는 절름발이 찐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연극을 통해서 각자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자기가 몽실이가 되어보고 놀림감이 되어보고 놀려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때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마음을 읽고 책 속에 있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심장 소리, 이 고동 소리를 들어보는 뭐 다양한 것들을 읽고 또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보고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 시대적 상황을 역사적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사고, 인간의 사고 양식 그래서 중에 행동적, 직관적 사고를 대응하는 사고방식, 개념적 수단, 뭐 특히 언어를 사용해서 논리적 법칙, 적합한 사고방식. 결국에는 말이라는 언어는 인간의 생각, 사고를 어떻게 해요?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논리적 사고. 여기서 이제 추론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 과정이 반드시 의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수사학이 현대의 무슨 과목으로 바뀌었다고요? 수사학이 사라지고 중세에는 수사학을 가르쳤었잖아요. 대학에서 필수 과목으로 기억나시나요? 중세의 수사학은 필수 과목으로 가르쳤어요. 오랫동안. 그러고 수사학이 사라지면서 뭐로? 기억 안 나요? 네, 국어로 바뀌었다 했잖아요. 네, 국어에서 문법이 다 수사적인 것들. 그래서 도노법, 뭐 비교법, 뭐 어휘법 이런 것들이 다 수사적인 표현이다. 그게 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문법들이고 표현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어를 통해서 추론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책을 읽으면 추론이 가능하죠. 의식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사고인 이상전혀 비논리적 뭐 이게 무슨 갑자기 인간의 사고인 이상 전혀 비논리적 반논리적일 수 없으므로 논리 사고는 논리적으로 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고는 논리라고. 그래서 해겔이 뭐라고 해요? 인간의 생각은 모두 논리다. 야, 좀 이것도 뭐라고요? 그 안에 논리가 들어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야라고 소리 들으면 뭐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엄마는 지금 내 행동에 화가 났다든지 내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 명령에 대한 유추나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이로 정연이라고 해서 일관성 있는 사고방식을 말을 한다. 뭐 이렇게 이런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논리학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김씨의 큰아이는 아들이다와 같은 같은 것은 이제 지식이다. 또한 김씨의 큰 아이는 아들이고 그의 둘째 아이도 아들이고 셋째도 아들이다. 그리고 김씨는 현재 세 아이밖에 없다.
고로 김 씨의 아이들은 모두 아들이다와 같은 지식이다. 이게 이제 3단 논법이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실적 지식이 이제 나열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귀납법이죠. 귀납법이라고 하고, 귀납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귀납적 지식은 나열하는 거죠. 사실을 나열하는 거를 귀납적 지식이고, 둘째는 모든 남자는 사람이다. 그리고 에디슨은 남자다. 그러므로 에디슨은 사람이다. 에서와 같은 지식이 바로 연역적 지식, 관계적 지식. 이게 이제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학에는 두 가지, 쉽게 말하면 귀납적 지식이 있고 연역적 지식이 있다. 관계적 지식이라고 하고 사실적 지식. 그래서 두 가지 논리학. 논리적 사고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 전달의 통로이다.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 논리적 사고에서 토론까지. 엄격한 형식과 규칙에 입각해서 경쟁 방식으로 지적 대결을 펼쳐서 승패를 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 행위가 바로 토론이다. 우리가 했던 요 세 가지입니다. 수사적, 모고수, 자기 이렇게 했고, 입론, 반론, 이렇게 파토스, 설득. 결국엔 언어는 뭐 때문에 하죠?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설득의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언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요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수사학에서 언어에 대해서, 국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다음부터는 이제 슬로우 리딩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실제로 제가 수업했던 다양한 사진들도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